안녕하세요. 파고다 IELTS 소니팍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날인데요. 앞에 있는 day 1, 2, 3, 4 잘 복습을 해오셨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 문제를 푸시면서 이건 도대체 어디부터 언제까지 몇 번을 읽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일단 먼저 풀어 오셨다면 제 풀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푸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오늘 새로운 유형 들어가는 날일 테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타이틀과 question type 한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타이틀을 보시면은 A second attempt at domesticating the tomato. 그러니까 토마토를 domesticate, 그러니까 뭔가 농작물화 시키는데 몇 번째 시도라는 거예요? 2번째 시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시도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첫 번째 시도가 결과가 어땠는지는 짐작을 못 하겠지만 아무튼 어떠한 이유로서 2번째 시도를 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일단 매칭 유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매칭 유형이 이제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유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총 유형이 4개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 이때까지 배운 거 뭐죠, 여러분? 그렇죠, completion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true, false, not given 유형이었습니다. 이까지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게 매칭 유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MCQ라고 해가지고 multiple choice question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순서를 안 지키는 애가 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순서를 지키고요, 순서 지키고요, 순서를 지킵니다. 오케이? 근데 이 매칭 문제만 문제의 순서와 지문에서 그 문제가 나오는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엄청 막 엉망진창 섞여져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20분 안에 13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내는 게 미션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먼저 다 읽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핵심 단어 동그라미 치시면서 과연 이 문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왜냐면 최소한 그 문장들은 전부 다 true 문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읽은 다음에 A 문단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A 문단부터 읽으시면서 아까 봤던 내용인데? 라고 해서 왔다 갔다 확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푸시는 게 일단은 글을 그러니까 한 번만 읽고도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문제 수만큼 지문을 다 읽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적은 정보를 확인하는 게 더 쉽잖아요. 큰 정보를 적은 정보에 계속 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큰 풀이 있으면 적은 정보를 내 손에 들고 그거를 대조나 비교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긴 하거든요. 오케이? 아무튼 매칭 문제, 그 다음에 completion 문제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순서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scanning words 똑같이 찾으실 거고요. 그거를 패시지에서 힌트 찾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가장 마지막 오늘 필수 암기 grammar 포인트업 문제는 뭐 하나의 그래머긴 합니다. 하지만 좀 여러 군데 보여서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14번부터 18번의 문제 유형 한번 보시면은요. 패시지 2가 5 sections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5문단짜리인가 봐요. Which section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밑에 있는 정보를 과연 어떤 섹션이 포함하고 있는지인데요.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straightforward하게 말을 해보자면 그냥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아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순서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작위로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정보를 파헤쳐야 되는 좀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14번부터 18번까지 문제를 천천히 다 읽으셔가지고 핵심 단어를 집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핵심 단어 하나만 집는다기보다는 조금 넓은 정보를 여러분이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선생님 제가 다 이 문제를 외워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조금 읽다 보시면 나중에 글을 읽을 때 아까 문제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이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문제도 밑에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과연 누가 한 말인지, 누가 한 이 연구인지에 대해 가지고 매칭을 시키세요라고 하는 매칭 문제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 보니까 이 전 문제나 이 문제나 NB라는 게 보이시죠? 이 노타베나라고 하는 건데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You may use any letter more than once. 그러니까 중복 답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19번에 뭐 A, C 이렇게가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에 A 문단을 썼다면 여기도 A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복 답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중복 답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답은 무조건 하나예요. 근데 그 A가 사용됐다고 해서 또 사용이 못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게 NB라고 하는 거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냥 보고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14번부터 23번까지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다 모든 문단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randomly, right?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차근차근 먼저 읽으시면서 이 문제와 이 내용이 똑같은 거구나를 매칭시켜 주시면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드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유형은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completion 유형이죠. 근데 completion 유형 중에 sentence 유형은 sentence completion은 note completion과 좀 다르게 글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케이? 근데 하지만 핵심 사항은 한 단어를 적어야 되고 반드시 핵심 단어 키워드를 골라서 그 부분에서 스캐닝을 해서 답을 골라오는 것까지는 똑같은 부분이겠죠. 오케이? 자, 일단 매칭 문제 14번부터 23번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mpletion 문제가 24번, 25번, 26번이 나왔는데 일단 두 문제만 골라왔어요. completion 문제 같은 경우에는 24번, 25번에 제가 undesirable traits, loss mutation, made a tomato 3 times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디 문단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매칭 문제입니다. 매칭 문제는 순서를 지키지가 않아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먼저 다 읽으세요. 문제 다 읽고 핵심 키워드 표시해 두어야지만 그때그때마다 지문에서 멈춰가지고 이 문제 조금 대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completion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를 지키긴 하지만 글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일단 24번, 25번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글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body 1부터 그냥 시작을 할 겁니다. paragraph 1부터요. paragraph 1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매칭 문제 똑같은 거 잡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completion 문제 키워드가 보인다면 그 부분에서 바로 completion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이때까지 문제를 안 푸신 분들은 지금 약간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 먼저 푸시고 나가지고 나머지 해설 강의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paragraph A에서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긴데요. 일단 17번 문제가 풀리는 자리예요. 17번. A comparison between the early domestication of the tomato and more recent research.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비교가 있다라는 건데 어떤 비교예요? 초기에 했던 domestication과 그 다음에 최근 리서치에서 나온 거를 한번 비교해 본다는 건 반드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비교라는 건 비교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비교적인 말을 하는 뭐 조금 더 뭐뭐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은 전부 다 비교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겠죠. 이 부분에서는 A 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 문단에서 And they have done it better in some ways as the re-domesticated tomatoes are more nutritious than the one we eat at present.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다시 domesticated 된 토마토가 훨씬 더 영양가가 많다라는 겁니다. 뭐보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지난번에 domestication 한 토마토겠고 그러면 지금 domestication 되고 있는 게 조금 더 뭐하다? 영양가가 높다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 여기에서 뭐가 맞습니까? comparison을 한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A, paragraph A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그렇죠? 이걸 찾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면 읽으실수록 지문에서 훨씬 더 빨리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3번 문제도 A 문단에서 풀립니다. Humans only make use a small proportion of the plant food available on Earth. 그러니까 인간들은 되게 조그만한 비율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plant food에서. 그렇죠? Earth에서 가능한 plant food에서 되게 조그만한 부분만 사용을 하는 거야 라는 부분이 나올 텐데 과연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찍어 오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There are 50,000 edible plants in the world, but 90% of our energy comes from just 15 crops.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세상에는 5만 개가 되는 먹을 수 있는 플란트가 있지만 우리의 에너지의 90%는 단지 15개의 작물에서만 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15개를 제외한 나머지 edible plant는 먹고 있지 않거나 거기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주로 얻진 않습니다.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 리서처의 이름을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가 되는 부분의 이니셜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JK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A 찍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paragraph B에서는요. 15번이 풀리고 있어요. 15번 문제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An explanation of how problems can arise from focusing only on a certain type of tomato plant. 설명인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입니다. 뭐로부터? 어떤 특정한 타입의 토마토 플랜트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단 문제가 주는 내용을 받아들이세요. 하나의 종류만 토마토를 막 집중을 하면 거기서 뭐 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겠죠. 오케이? 한번 찾아보시면 B번 문단 두 번째 paragraph입니다. But every time a single plant with a mutation is taken from a large population for breeding, much genetic diversity is lost. 여기에서 뭐 할 때마다 a single plants가 실제로 가져와질 때마다 뭐로부터? a larger population에서부터 하나만 가져와질 때마다 엄청난 이 유전적인 다양성은 손실이 됩니다. And sometimes 때때로는 the desirable mutations comes with less desirable traits. 그러니까 바람직한 어떤 변이가 실제 덜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라는 거겠죠. 즉 특성 자체도 엄청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하구나. 하나 플랜트만 실제로 우리가 뮤테이션을 위해서 가지고 온다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paragraph B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 B 찍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문제 역시 실제로 뭐였습니까? 하나의 토마토 진에서의 뮤테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원치 않은 뭔가 undesirable 하면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트레이트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똑같은 내용에서 문제가 나온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 single plant less desirable traits를 가지고 핵심 단어를 가지고 한번 저 문장을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는 뭐의 손실과 같은 뭐의 손실이 실제 나올 수 있다냐면은 여기에서 실제 less desirable traits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이 아니고 뒤에 읽어야지 예시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도 such as고 for example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for instance가 있으니까요. 다음 문장 확인하십니다. The tomato strains grown for supermarkets have lost much of their flavor.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위해서 길러온 그 토마토 종이 실제로 뭐를 엄청 많이 잃었다? 그들의 풍미를 되게 많이 잃었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flavor, 맛을 많이 잃었습니다. 정답은 flavor가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C번 paragraph로 넘어갑니다. 일단 25번 문제가 풀리는데요. By modifying one gene in a tomato plant, researchers made the tomato 3 times its original blah blah blah.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의 진을 modifying을 했어요. 하나의 진을 modifying 함으로써 리서처들이 토마토를 3배로 만들었대요. 원래 뭐에서? 그럼 원래 뭐에서 3배로 만들었다. 뭐 당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크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부피가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일단 modifying one gene 3 times를 잡으시고 스캐닝을 해보시면 paragraph C에 그렇죠. editing a gene 이라는 게 그대로 나와 있고요. triple 3배의라고 하는 3 times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문장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3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fruit의 사이즈를요. 뭐 함으로써? gene을 하나를 고침으로써 뭐라고 불리우는 fruit weight라고 하는 gene을 하나를 고침으로써 fruit의 사이즈를 3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이즈가 3배가 되었구나 해서 정답은 사이즈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paragraph C에서는 18번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A personal reaction to the flavor of a tomato that has been genetically edited.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조작이 된 토마토의 맛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리액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쉽게 찾으실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C 문단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They are quite tasty, says Kudla. A little bit strong and very aromatic. 여기에서 이 쿠들라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이 맛에 대한 표현인 거죠. 테이스티하고 조금 강하고 그 다음에 좀 향이 풍겨져 나오는 것 같다. 향이 많이 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답은 C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C문단에서 하단 부분에 또 뭐가 나옵니까? 26번 문제가 풀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26번 문제에서는 a type of tomato which was not badly affected by blah blah. 어떤 토마토가 있었는데 그게 이 빈칸으로 의해 가지고 엄청 영향을 받지 않았대요. And was rich in vitamin C. 엄청난 비타민 C가 풍부했다고도 하죠. Was produced by a team of researchers in China. 근데 그것이 차이나에 있던 리서처 팀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핵심 단어가 되게 많아요. 구체적인 단어를 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죠. 일단은 비타민 C, 차이나, 그 다음에 영향받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paragraph C의 가장 하단 부분에요. 차이나의 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비타민 C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y also created another strain that is more salt tolerant and has higher level of vitamin C. 그들은 또한 어떤 종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것이 훨씬 소금기에 엄청나게 저항성이 있는, 소금기를 참아낼 수 있는 이 스트레인이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얘네가 뭐하다? salt tolerant 하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alt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26번 정답은 salt가 되겠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게 쭉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길면 길수록 주는 힌트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런 힌트만 여러분이 잘 찾으셔도 금방 위치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14번까지 풀리네요. A reference to a type of tomato that can resist a dangerous infection. reference는 언급이란 뜻입니다. 언급, 어떤 토마토의 종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것이 뭐를 저항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위험한 감염의 저항성이 있는 토마토의 타입에 대한 언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dangerous infection을 resist 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paragraph C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resistant to a common disease. 그러니까 흔한 질병에 resistant한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은 In this way they managed to create a strain resistant to a common disease called bacteria spot race, which can devastate yields. 그것이 이러한 수확물들을 엄청 다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농작물들을. 근데 그러한 거에 저항성이 있는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C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단 가겠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22번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Present effort to domesticate one wild fruit are limited by the cost involved. 그러니까 지금 야생에 있는 fruit을 우리가 재배화를 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 때문에, 이 코스트 때문에 되게 제한되어 있다. 즉,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건데요. 우리가 paragraph D에서 충분히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But she adds that taking the work further, 그 일을 조금 더 진보시키는 것은 would be expensive because of the need to pay for a license. 이 라이센스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비쌀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람이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어디로 갈까 여러분? 그렇죠.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Van Eyck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paragraph 2로 넘어갑니다. 20번이 풀리는 자리인데요. The idea of growing and eating unusual plants may not be accepted on large scale.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작물들을 키워가지고 먹는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대규모로서는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unusual한 거를 먹어가지고 키워가지고 먹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금 우리끼리는 괜찮겠지만 그게 전체적으로는 퍼지기가 힘듭니다라는 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paragraph 2입니다. But it will be hard for a new food to grow so popular with farmers and consumers that they become new staple crops, he thinks. 되게 힘들 겁니다. 새로운 푸드가요. 너무나 인기가 많아져서 누구한테 농부들이나 키우는 사람들, 컨슈머, 먹는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걔네가 주된 작물이 되는 것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네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JJ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D를 골라오시면 되겠죠. 자, paragraph 2에서는 16번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A number of examples of plants that are not cultivated at present but could be useful as food sources.
여러 가지의 예시를 주는 부분이 어딥니까? plants의 예시입니다. that are not cultivated at present. 현재는 경작이 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것이 유용한 푸드 소스로서 미래에는 될 수 있을 여러 가지 예시가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는 거죠. 지금 먹지 않지만 미래에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시를 찾아내시면 되고요. paragraph 2에 있습니다. The three Tims already have their eyes on other plants that could be catapulted into the mainstream. 이 catapulted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지위로 훌쩍 뛰어 올라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작물들에 대해 가지고 벌써 어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이를 가진다라는 거니까. 뭐를 포함해 가지고요. foxtail, grass, and cowpea. 저게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런 것들이 먹을 수 있는 메인스트림에 갈 수 있는 어떤 작물들이 아닐까, 플란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왔으니까 16번의 정답은 2가 될 수가 있겠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Domestication of certain plants could allow them to adapt to future environmental challenges. 특정 식물을 재배화시키는 것은 허락해 줄 것입니다. 걔네가 어디에 적응하도록 미래에 있을 환경적인 어떤 도전거리 아니면 어려움에 적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가 나오는데요. 19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제 미래의 환경적인 뭔가 챌린지가 나오구나 정도는 우리가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찾으시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만 가져오시면 되는 거겠죠. 2번 문단 하단 부분 보겠습니다. By choosing wild plants that are drought or heat tolerant, 뭐를 선택함으로써 걔네가 가뭄이나 열에 좀 저항성이 있는 wild plants를 선택을 함으로써 가오라는 사람이 말을 했네요. We could create crops that will thrive even as the planet warms. 우리는 어떤 작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걔네가 번영할 거예요. 심지어 어떻더라도 이 지구가 따뜻해지더라도 번영을 할 거예요. 즉 글로벌 워밍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번영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래에 있을 환경적인 챌린지에 적응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G라는 사람이 말을 했네요. 정답은 B 찍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It is not advisable for the future direction of certain research to be made public. 여기에서는 뭐가 추천되지 않은 사항이냐, 뭐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한다면은 어떤 리서치의 미래에 대한 방향, 미래 방향이 뭐 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public, 공론화되는 게 별로 싫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추천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게 싫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매칭 문제입니다. 이번 문단 가장 하단에 보시면은요. 이 K라는 사람은 didn't want to reveal which species were in his team's sight.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밝히고 싶지 않다라는 건 숨기고 싶었다라는 거겠죠. 무엇을 어떤 종들이 그의 팀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그 프로세스를 너무나 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는 밝히고 싶지 않았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걸 원하지 않았다라고 알 수 있고요. 이게 누가 말했습니까? K라는 사람이 말을 했네요. 정답은 A라고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매칭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매칭 문제는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그다음 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읽으시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너무 꼼꼼하게 시간을 막 1, 2분 투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각 문제를 읽을 때만큼은 그 문제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구난방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 A 문단에서 여러 개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문단을 하나 읽고 문제를 다 찾으려면 그 A 문단 정말 여러 번 읽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거는 비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일단 해보셨다면은 바로 다음 강의도 비슷한 문맥이거든요. 바로 다음 강의에 있을 것도 미리 연습을 해오시고 예습해오시고 난 다음에 강의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강의는 요 정도 마치고요. 이 지문에서 조금 의미 있는 문법 문장 2문장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grammar point up은요. 일단 제가 it for to 구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for to 구문은 여러분이 아마 아기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었던 문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영어에서 많이 활용하는 구문이다 보니 오늘 한 리딩을 뒷받침 삼아가지고 writing, speaking에서도 많이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은 paragraph A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문장 먼저 보시면은요. It took at least 3,000 years for humans to learn how to domesticate a wild tomato and cultivate it for food.
이 for to 구문은 엄청나게 쉽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해석은 for 이하가 투부정사 하는 것이 어떠어떠하다라고 it 이하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은 인간들이 배우는 것이 3,0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문장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역시 it for to 구문입니다. 이 for to 구문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for 이하가 투부정사 하는 것이 동사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음식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게 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것은 힘들 것입니다. 새로운 푸드에게 라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이 for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얘가 주어가 돼야지 한국말로 가장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구문 보시면은 조각조각 내가지고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문 독해처럼 통으로 한 번씩 해석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그래머 포인트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이 문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서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